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와 우주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과 우주를 하나로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주와 나를 연결시키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은 2013년도에 내가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죠.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자비출판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와 제목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을 선택하지 않았고 나 같은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만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읽게 된 거죠. 나는 이 책을 읽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지?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저자의 우주의 법칙에 관한,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이 지구배를 택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절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너무나 아쉬워서 지식과 감성 출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내가 팔겠다. 이 좋은 책을 절판시킬 수는 없다.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팔겠다. 유튜브 김도사 TV와 한국 책쓰기 1인차 코칭 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점 판매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김도사와 한채견만 이 책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포스터가 지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200권을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부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것도 3일 정도만 했죠. 2월 7일 책이 일괄 발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주의 법칙, 마음의 법칙, 자기 암시, 잠재력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 책은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서. 예. 그리고 절판된 책입니다. 분명히 이 책은 이제 중고 책들까지 이제는 고가로 올라갈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입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무조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라클 사이언스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마음의 법칙을 통해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특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200명만 청강이 가능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내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한국책쓰기 1인차 코칭 협회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 포스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2월 1일은 미라클 사이언스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날인 2월 2일 일요일에는 하루 만에 끝내는 1일 책 쓰기 성공학 특강이 열립니다. 이 특강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스펙과 큰 자본 없이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평생을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허공의 놀라운 비밀, 남경흥 저자는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들은 서로를 밀어낸다. 두 개의 물방울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하나로 융합된다. 기름방울과 물방울은 서로를 밀어낸다. 하나로 융합된다. 그들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동의 법칙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이유이다.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얻게 된다는 것이다. 끌어당기는 법칙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엄청난 우리의 생각으로서 보기에는 위대하고 큰 것일지라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주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예. 끌어당김의 법칙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 믿음과 감정의 강도에 비례해서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들과 환경을 당신에게 끌어당기게 되고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과 환경을 끌어당기게 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예.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물과 물은 섞이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름에 비유할 수 있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의 주위에는 긍정적인 사람들만 포진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위에는 불평불만만 터뜨리는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생각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꿈이나 두려움을 끌어당길 수 있다. 선택은 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집중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과 다른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많은 시간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보낸다면 당신은 그것을 향해 이동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향해 이동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자주 생각하는 것들은 잠시 후에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현실에 나타난 겁니다. 부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잘하게 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부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당신은 왜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는지 알겠는가? 그들은 모여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든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집단에 몰입하게 되고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개체가 모여 유기체를 이루고 이 연합 유기체가 스스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다. 바로 몸이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다. 우리는 우주에는 4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이 바로 그것이다. 핵력과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고 전자기력은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척력을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뉴턴은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만유 인력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반대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밀어냄의 법칙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아인슈타인도 중력이 압력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런데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에 집중하여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끌어당김 현상 뒤에는 반드시 이를 방해하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힘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이 반대적인 힘의 작용을 무시한 채 끌어당김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의 원리에 의해 가상 입자가 태어날 때에는 극성이 다른 입자상이 반드시 함께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의 생각은 보통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한 쌍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 이면으로 밀려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이 영생을 얻어 삶을 지속하려면 마이너스 생각은 스스로 블랙홀로 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부딪히면 즉시 그 생각은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밀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떠올리게 된다는 것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블랙홀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지식까지 동원을 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말이, 이 책은 무조건 2권, 3권을 구매해서 놔둬야 됩니다. 왜?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내가 김도사의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책을 내가 출판사에 내가 명령을 한 거죠. 이 책을 출간해 주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권 이상을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십시오. 3번, 4번 정도 읽고 나면은 이제 메모가 많이 되겠죠?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 번 보지 말고 새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의식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높은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리듬을 갖고 성장한다. 성장 단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성공의 씨앗을 뿌린 뒤 TV 주파수를 성공 채널에 맞추고 그 영상과 소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매미는 7일을 활동하기 위해 땅속에서 7년을 기다린다. 하물며 미물인 매미도 이렇게 장시간을 고통과 어둠을 참으면서 기다려 7일을 살고 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태어나 100년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 2550년은 인내로 기다려왔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삶인가?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이러한 이생에서의 삶은 비록 윤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번 경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배움터인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야지 하지 않겠는가? 성장에는 반드시 시련이 동반된다. 나무의 뿌리가 폭풍우와 추위에 더욱 강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시련과 폭풍우를 만나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때 비로소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성장의 법칙에는 반드시 시련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나도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목표까지는 다 도달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내같이 무스펙에서 말 더듬에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존감 바닥이었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내가 재산 120억 정도가 되고 부동산 30채, 페라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벤츠 S클래스, S클래스, E클래스, 그리고 포르쉐, 박스트에다가 또 토요타 패밀리카까지, 지금까지 내가 타보지 않은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벤틀리도 타봤고요. 그리고 렌지로버 2억 원짜리 보그도 타봤습니다. 예. 포드의 머스탱도 타봤고 많이 타봤죠. 지금 이렇게 걸어온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24년 동안 205권 정도의 책을 펴내면서 출판사로부터 500번 정도 퇴짜를 맞아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는 한 출판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1200만 원 정도를 물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책쓰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목숨을 걸고 진심을 다해서 코칭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의 한마디에 의해서 수강생들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쓰기 코치를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코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배운 작가들 가운데 많은 수가 책쓰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혁백 코치도 있습니다. 이혁백,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혁백이. 그 친구도 내게 1년 반 정도를 다 배웠습니다. 출판사 설립하는 방법부터 운영하는 방법, 코칭하는 방법, 내 옆에서 이제 견눈질로 다 배웠죠. 한책입에서 위닝북스 대표 자리를 우리가 주었고 그렇게 활동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언화 코치도 있습니다. 이언화도 있죠. 그리고 김세혜 작가가 있습니다. 유튜브 김세혜. 이 친구는 4년 정도 한책입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댓글 800개 정도를 매일 달면서 1일 특강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과 생각, 이 모든 것을 싹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책입 카페를 운영하는 원리까지 싹 배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쁜 글을 달면 어떻게 대처를 해라 라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고, 지금은 서치 뭡니까 미라클 뭐죠?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예. 김세혜는 자신이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책 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배운 겁니다. 싹 다 배웠죠. 너무나 많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내공을 갖추어서 코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율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는 우리 현상계에 적용되는 기본 툴로서 모든 종교에서 널리 강조되어 왔다. 최초로 인과율을 규정한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만약 이 세상 만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지탱하는 도덕과 질서는 사라지고 무질서만 남을 것이다. 물리학에서도 인과율이 깨지는 것은 극히 예외 상황에서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인과 법칙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불교에서는 카르마라 하여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고 이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하여 업보죠. 업장소멸은 수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선업선과 악업 악과라는 말로 요약된다. 우주의 기본 구조를 배운 우리는 인과율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계에서는 인과율이 깨지는 현상이 거의 없지만 예외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로 치부해버린다. 이것은 절대 기적이 아니다. 바로 공짜 점심이 주어진 것이다. 공짜 점심은 절대계의 법칙이다. 저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던 땡땡땡씨가 극심한 피로로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받고 밑저의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실행해 보았더니 골치 아프던 일이 해결되었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직관계에서 해결 방안을 얻는 경우이다. 이 말을 내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영혼이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육신이란 이 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몸 담고 있을 때는 육체적인 회복이 더딥니다. 왜?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속 간섭을 받는단 말이에요. 간섭.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재생하는 그런 일이 더디게 일어나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육신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할 그 일을 재생하는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 자, 아픈 부위는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휴식을, 재충전을 취함으로써 이제 더 강해지겠죠. 우리 영혼이 이제 육신에 빠져나가면 아스트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우주도 여행하면서 우리 영혼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달나라를 생각을 하면 우리 영혼이 이미 그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는 이게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떠다닙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 살았던 선조들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이 이제 떠다니고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 영감들이 떠다니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골똘히 이제 고민을 하면 그의 주파수에 맞는 해결책을 끌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혼이 아스트랄계를 영혼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제 남경흥 저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본질은 진공이다. 진공은 순수 의식을 가지고 있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순수 의식과 연결된 무의식과 현재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의식이 일치할 때 비로소 그 작용이 극대화된다. 나는 마음 공부를 지속해오면서 마음의 크기는 전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주보다 클 수도 있으며 그 속도는 무한대일 것이라는 심정을 갖게 되었다. 마음에 대하여 수련을 통하여 일정 수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본래적으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의 속도가 무한대인 것 같다는 일종의 심정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정일 뿐, 아인슈타인이 밝혀냈다시피 모든 물질이나 파동 등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의 속도는 절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물리학 법칙과 어긋난다. 따라서 나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여 왔으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시원한 언급이 없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 이는 이 우주가 창조될 당시 점 크기만 했던 우주는 수백만 분의 1초 내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여 오늘의 우주가 되었다는 데서 그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원리대로 빛보다 빠른 것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생각을 통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가장 빠른 건 절대 아닙니다. 가장 빠른 것은 뭐죠? 우리 생각과 영혼입니다. 나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만 깨달음이 생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요, 나는 얼마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라는 자신이 얼마나 또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었다. 그 뜻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만 하다가 평생을 가난을 면치 못한 채 그렇게 불행하게 죽어갈 것이다 라는 것. 세상에는 그 많은 기회와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야 된다.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과학 이 부분 수정했어요. 이 책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책은 거의 판매되지 않은 책입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 판매가 좀 많이 되겠죠. 예, 여러분 이 책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보시면 바로 2권, 3권 구매를 하십시오. 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소장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